윤석열과 이재명의 제2라운드라고 보는 사람도 제법 되거든요. 물론 이제 어머니 병간호라는 것은 어떤 뭐 개인한테 중요한 일이겠지만 정치인들이야 뭐 그것이 하나의 변명으로 저는 보이고, 실질적인 이유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부족함,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이고, 단점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갖고 있는 대표가 왜 서울시장을 출마하냐. 또 하나는 왜 인천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 선거에 소환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, 아마 이제 집에서 직가한 것은 오늘 내일 끝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대선 기간을 지나면서 박영선 전 장관의 역할이 크지 않았거든요. 참여를 하면은 민주당한테 경선의 어떤 뭐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, 저는 참여한다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민주당 경선이 확 갑자기 막 식어버리거나 큰 영향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본인은 이제 어머니 무슨 병 간호라고 이야기했는데, 뭐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겠지만, 가장 큰 것은 본인이 시장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,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민주당 경선에서도 당당하게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, 희박하거든. 마저 탈락을 할 경우에는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,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뒀다고 보지. 물론 이제 어머니 병간호라는 것은 어떤 뭐 개인한테 중요한 일이겠지만, 정치인들이야 뭐 그것이 하나의 변명으로 저는 보이고, 실질적인 이유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부족함, 불안함, 뭐 그런 것들, 그리고 자기 정치 생명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, 그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 유권자들이라든가 지지층에서 볼 때 어쨌든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민주당의 어떤 그 후보감으로는 역시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송영길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송영길 후보가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건 저는 장담할 수 없었다고 봐요. 양자 대결로 이제 굳어졌을 경우 송영길 대표에 대한 거부 반응이 분명히 있거든요. 박영선 전 장관이 어쨌든 뭐 참패를 했지만 작년에 재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, 또 특히 이제 뭐 스펙이라 그럴까요? 뭐 오세훈 그 국민의힘 후보랑 뭐 누구를 택해도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, 서울시장이 되고 막 그런 가능성이 확 올려준 걸 떠나서 송영길 대표하고 대결 구도는 상당히 좀 이렇게 시소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.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.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역시 인지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. 정치권에서는 인지도는 상당히 앞서가 있고, 또 민주당 내에 지지 세력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큰 강점이에요. 뭐 다른 비전이 아니라 뭐 나중에 대통령도 나갈 수 있다,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이고, 단점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갖고 있는 대표가 왜 서울시장을 출마하냐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고, 또 하나는 왜 인천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서울에도 인물이 있을 건데 인천에 있는 분이 갑자기 주소를 옮겨서 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. 그게 이제 송영길 후보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이제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강점을 찾으라라고 하면은 어떤 뭐 도시 뭐 건축 전문가로서 지금 뭐 윤석열 그 당선인이 뭐 용산으로 이전을 한다, 대통령 집무실을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강점이 있지만, 어떤 후보감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좀 약하고, 또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신선한 건 아니거든요. 민주당의 서울굴이 안 나오는 것은 첫째 지도부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새 인물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저는 좀 소홀했다고 봐요. 예를 들어서 당 내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, 또 없으면 바깥에서 발굴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런 노력은 역시 지도부가 나서서,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책임 있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돌이켜보면은 그런 노력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, 아무리 뭐 급하게 무슨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지도부의 성의가 좀 부족했다. 민주당 현재 구조가 뭐 이러저러 그냥 인물들이 그냥 모여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? 공간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이 충원되기 좀 힘들어요. 사실 지금 서울시장의 민주당 경선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선 가능성이 좀 부족하고, 반면에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하나는 과거에 보면 한명숙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 후보를 보면 아주 굉장히 근소한 차이거든요.
작년에 다만 특이한 사항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? 그것은 시장 간의 어떤 이 경쟁이라기보다도 정권 심판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패를 했던 것이고, 현재로 봐서는 송영길 후보 분명히 불리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?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패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어떤 뭐 어디 출마한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, 선거 지원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, 또 민주당의 정치적 시기는 8월 달 전당대회라는 것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. 그렇게 큰 영향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보고, 송영길 후보가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잖아요. 아, 대선 때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으로서 약간 상기된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, 이게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볼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민주당 상임고문이죠. 어떤 형태든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. 전국 곳곳의 선거가 윤석열과 이재명의 제2라운드라고 보는 사람들도 제법 되거든요. 최고의 당권의 권력은 공천권이거든요. 그러면 역시 전당대회 때 그 당권을 누가 갖느냐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재명 상임고문 아니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적극적으로 민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당은 장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은 이 지방선거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,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 선거에 소환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, 본격적인 것은 역시 8월 달 전당대회다. 그러면 8월 전당대회라 그러면 야당은 전당대회 한 달 정도 합니다. 그러면 7월. 그러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를 보고 당 내에 어떤 책임을 묻고 또 선전을 했다 아니면 참패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,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아직 계파가 이제 친문 비문은 이제 무너졌어요. 이걸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, 아주 하이라이트가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동은 5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될 것이고, 그리고 6월, 7월은 8월 전당대회를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갈 것이다 생각하고, 아마 이제 집에서 직가한 것은 오늘 내일 끝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